자,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인데 이제 뭐 배울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일까? 자, 근데 그 구성하는 물질에 규산염 사면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의 특징을 알아보고 규산염 광물의 결합에 규산염 사면체 특징을 한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화합물을 할 건데 전부 다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오늘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 위주로 이론 정리 위주로 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먼저 볼게요. 자, 하면 이제 지각부터 보면 자, 지각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껍데기 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 그래서 깊이로 봤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약 5에서 35km까지를 지각이라 하고 지각의 안쪽에는 멘틀이랑 그 다음 그 안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핵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입니다. 산소. 요거 외워놔야 되겠지.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규소야. 그래서 우리 4개 정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구 통째로 봤을 때 전체로 지각뿐만이 아니라 지구 통째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원소는 철, 산, 규, 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지. 산소가 원래 지각에 제일 많은데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아. 근데 철은 지각보다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냐면 핵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철이 지각에 많으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좋고 우리 철을 사용하는 빈도가 좀 많잖아. 그래서 좋긴 한데 핵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 잘 많이 있긴 하지만 잘 사용할 수는 없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각에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따가 규산염 광물을 배울 건데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각의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생명체를 보면 생명체는 일단 대부분의 생명체는 H2O, 물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 해서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화합물. 그래서 위에 보면 규산염 광물이 나오고 탄소화합물이 나올 건데 지각을 주로 이루는 게 규산염 광물이고요. 생명체를 주로 이루고 있는 게 탄소화합물이라서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물도 있지만 물은 계속 누누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 자, 탄소화합물과 규산염 광물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에서 이제 많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수소, 질소. 됐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수지라고 있지, 수지. 박수지가? 아니다, 배수지다, 맞지? 배수지. 자, 근데 배수지가 산타복을 입고 오잖아, 그치? 그러면 산타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에는 산타수질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입니다. 지각에는 산규, 알철 4개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지구도 알아놔야 돼. 철산, 규마.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빅뱅 할 때 배웠었잖아. 수소, 헬륨 이렇게. 맞죠? 수소, 헬륨. 됐죠? 그리고 바다 있잖아. 바다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치? 물이 99% 이상이니까 99%
뭐 1000g 중에 35g 정도밖에 뭐 그냥 염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그 염화 나트륨 할 때 그 염소 있지? 염소 이런 거고,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데서는 어디에 뭐가 많으냐,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비교 문제로 나옵니다. 비교.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둘 다 공통적인 건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체크하세요. 지각에도 산소가 제일 많고요. 생명체에도 산소가 제일 많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과 다른 원소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다?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누가? 산소라는 친구는 수소, 탄소, 규소 등과 같이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산소는 이온 결합도 가능하고 무슨 결합도 가능하다? 공유 결합도 가능하다. 됐죠? 이제 지각은 우리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은 돌덩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돌덩이를 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사이즈로 봤을 때 지각의 규모가 더 커. 암석이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은 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가장 큰 단위가 지각이고, 물론 지각보다 더 큰 단위가 지구겠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에 내가 한 개 빠졌대, 맞지?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이 광물이죠, 광물. 자, 광물인데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요것도 원소죠.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광물의 92%가 규산염 광물입니다. 나머지 기타 8%는 뭐 금이나 은이나 좀 비싼 광물들이나 아니면 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지각의 92%는 규산염 광물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생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과 그 다음에 소량의 무기물, 무기물은 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자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유기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유기물은 정의가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야. 탄소 뭔지 알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 딱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CO랑 CO2를 제외하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유기물은 누구를 골격으로 하냐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산소, 수소 등과 결합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다른 여러 가지 원소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지각은 92%가 뭘로 돼 있다? 규산염 광물로 돼 있고, 규산염 광물.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 물론 물이 다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고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체크됐죠? 탄소화합물이 뭐라고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수소랑 헬륨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원소에 기원했을 때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대부분의 수소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헬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철까지 가는데, 이거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우리 작은 원소가 핵융합해서 큰 원소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언제 만들어진다 했다?
초신성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요것도 앞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내신을 위해서 잘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할 건데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야.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 규산염 광물의 주 재료가 뭐죠? 규소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죠? 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산염 사면체. 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해서 여러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 여러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근데 내가 그림을 한 게 빠져서 그림을 잠시 가져올게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우리의 규소의 전자 배치인데 자, 잠시만 여기서 그림이 우리 내가 프린트물에 빠졌으니까 요거 보면서 갈게요. 오투 책에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 오투 책을 보세요. 자, 첫 번째 규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규소는 몇 족 원소냐면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 체크해 놓으시고 그럼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자, 여기 체크할게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원자과 전자 4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일단 원자과 전자 4개고 여기에 플러스 몇 개가 붙었냐면 14가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라서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라고 돼 있는데 규소 1개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 몇 개가 붙었냐면 4개가 붙었는데 이 안에 부호를 잘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 공유결합, 체크해야 될 게 공유결합이고 우리가 배위결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배위결합은 나중에 이과 가는 학생들 화학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부호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결합이냐면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몇 개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고 안에는 규소가 이온 형태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온 결합은 아니야. 전자를 잃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Si4 플러스 자, Si4 플러스 그리고 O2-랑 무슨 결합이 돼 있냐면 공유 결합돼 있어. 공유 결합. O2-랑 공유 결합도 있습니다. 이온 결합이라고 착각하기 쉽겠지만 그럼 배위 결합 같은 걸 배워야지 아 얘가 공유 결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배위 결합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 결합들이 공유 결합이고 안에는 뭘로 돼 있다? Si4 플러스로 돼 있고 바깥쪽에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4 플러스인데 4 플러스 하나랑 2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 맞지?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 4 플러스랑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곱하기 4를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잖아. 맞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마이너스가 더 커. 맞지? 그래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냐면 음전하를 띈다. 이해됐죠? 음전하를 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 내가 여기 책을 편집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지금 약간 혼돈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고 Si/O 해서 SiO 사면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을 뭐라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여기 규산염 사면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SiO고 그 다음에 SiO 사면체인데 안에는 Si4 플러스랑 O2-가 무슨 결합돼 있다? 공유 결합돼 있다. 됐죠? 이게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러면 요거 살짝 없앨게요. 요건 살짝 옆으로 치우고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일단, 자, 그래서 그 그림은 지금 밑에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일단 치울게요. 그리고 규산염 광물의 제목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 그림은 책 보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규산염 광물의 여기 책
하면은 뭐가 됐냐면 결합 규칙성이라고 조금 써주세요. 결합 규칙성. 자, 이렇게 써주시고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자, 규산염 광물이 결합할 때 규산염 광물의 결합인데 일단 규산염 광물은 뭐 어떤 전하를 띈다 했지? 좀 전에 양전하를 띈다 했어? 음전하를 띈다 했어? 어떤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했죠. 음전하를 띄는 아이가 이름이 뭐라 했지? 띄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체. 근데 규산염 사면체는 엄밀히 말해서 SI가 4 플러스고 O2-가 일단 4개다 보니까 얘 자체가 SiO는 어떤 전하를 띠냐면 4 전하를 띄요. 4 이거는 뭐 그냥 단원자 이온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음전하를 4 이렇게 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얘가 일단 그 자체로는 양이온들이랑 결합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거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양이온 뭐 Mg2+라든지 뭐 Ca2+라든지 이런 아이들 있지. 이거랑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규산염 광물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누구를 공유하냐면 산소를 공유를 합니다.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을 한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음전하를 띠는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다른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또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 요거 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인데 자, 규산염 사면체들이 글자 자꾸 틀리네. 자, 사면체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구조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림이 커서 일단 밑에 내려가 있는데 뒷페이지 먼저 갔다 올게요. 자, 규산염 사면체. 자, 여기 보면 독립형 구조라고 돼 있지. 이게 지금 규산염 사면체 하나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규소 중간에 보면 규소가 있고요. 바깥쪽에 산소가 이렇게 4개를 그려놨어. 지금 주황색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 Mg2+나 Fe2+ 같은 양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독립사면체 구조 또는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 하나가 여기에 뭐가 붙냐면 Mg2+나 Fe2+가 붙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대표적인 얘가 광물의 얘입니다. 광물의 얘가 감남석이라고 하는 광물이야. 감남석. 알겠지? 그래서 외울 때는 독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독감. 요즘에 독감 유행하고 있지만 독감 예방접종 맞았나요? 저는 아직까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독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SI랑 그 다음에 산소의 비율이 있겠지. 그러면 SI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돼 있다? 4개가 결합돼 있다. 지금 독립형 구조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그래서 SI와 O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개수비입니다. 개수비. 몇 대면? 1대 4. 이렇게 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단사슬 구조를 할 건데, 여기가 규산염 광물이야. 자, 요게 규산염 사면체죠. 맞죠? 규산염 사면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살짝 옮길게요. 자, 여기가 또 규산염 사면체야. 규산염 사면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이 특징적이냐면, 여기 있는 산소 부분 있지? 자, 여기에 요 중간 산소 부분 있지? 이 산소는 과연 누구 거일까요? 왼쪽 거일까요? 오른쪽 거일까요? 자, 근데 왼쪽 거도 아니고 오른쪽 거도 아니야.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뭐 했다? 서로 공유를 해. 알겠지? 공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산소는 이 규산염 사면체와 이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이 규산염 사면체와 이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를 한 거야. 그래서 양쪽에 산소를 공유해서 단일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을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해. 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휘석이 알겠지? 휘석. 혹시 휘석 아나요? 울지마 바보야 하는 거. 자, 그래서 단사슬 구조는 휘석입니다. 좀 비슷했지? 자, 휘석. 됐죠? 자, 근데 이제 산소를 보면 단사슬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 자, 여기까지가 요렇게 연결된 게 단사슬 구조야. 그리고 다시 요렇게 연결된 게 단사슬 구조인데 이 단사슬 구조에 서로 엇갈려 있는 요 산소를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하나, 둘, 세 개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이걸 복사슬 구조라고 표현해. 그래서 단사슬 구조가 두 개가 서로 엇갈려서 이중사슬 모양으로 된 것을 복사슬 구조라고 하고, 자, 두 줄의 직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로는 각섬석이야. 자, 근데 산소를 공유하다 보니까 Si와 O의 개수비가 자꾸 줄게 되거든. 그래서 단사슬 구조는 Si 하나에 O가 몇 개 결합되어 있냐면 3개가 결합되어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복사슬 구조는 Si 4개의 산소가 11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4대 11로 결합이 되어 있어.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두 줄이 아니라 아주 판 모양으로 널찍한 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를 하여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뭐다? 평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여기도 공유하고 있고 여기도 공유하고 있고 여기도 공유하고 있지.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간 아이만 3개를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2개를 공유하고 있어. 맞지? 맞죠? 여기에 중간에 걸쳐진 아이만 3개를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공유를 몇 개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뭐 요런 친구는 2개만 공유하고 있지. 근데 얘들은 전체적으로 산소를 3개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된 걸로 너네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흑운모 있잖아. 흑운모를 이렇게 손으로 떼면은 비늘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거든. 그래서 이 한 겹을 벗겨낸 것을 우리는 판상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상구조. 자, 이때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2대 5가 돼. 2대 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 이제 위쪽까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 결합해서 3차원적으로 결합한 입체 구조. 됐죠? 자, 이런 건데, 대표적인 아이가 뭐냐면, 석영장석,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단독 구조,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자, 단사슬과 복사슬은 단사슬이 2개 결합되어 있으면 복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슬 말고 전부 다 위아래로 쭉쭉쭉 다 결합되어 있어서 산소 3개를 완벽하게 공유 결합하면 판상 구조가 되고 위에 것까지 여기 남아있는 산소가 1개 더 있었거든. 그것까지 다 공유 결합해서 완전히 덩어리체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망상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자, 독립형은 복강, 감람석. 자, 그 다음에 단휘, 단사슬 구조, 복각 들어봤니? 복각 어디서 많이 얘기한대? 복각. 그래서 복사슬 구조 각섬석. 그 다음에 판흑, 흑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칠판 반대 흑판. 옛날엔 칠판 말고 흑판으로 불렀어. 그래서 흑판. 그리고 석영장석은 망상 구조이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석영장석의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대 4, 1대 3, 저 끝에가 1대 2, 중간에 섞인 게 있죠. 4대 11, 그 다음에 2대호. 네, 야구 선수죠, 맞죠? 좀 팅팅한 야구 선수, 네, 튼튼한 팅팅 좀 그런다 발음, 네, 어감상 내가 팅팅한데, 자, 그래서 2대호. 자, 요렇게 흑운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페이지에 가서 앞에 페이지 조금 안 한 게 있어서 자, 규산염 사면체 구조와 특징인데 자, 일단 우리 앞에서 배운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 자, 휘석은 뭐라 했죠? 휘석은 단사슬 구조라고 했죠. 갑성석은 뭐라고 했죠? 복사슬 구조라고 했죠. 복각.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맞지? 자, 얘들은 직선형이잖아. 맞지? 얘는 한 줄 직선, 얘는 두 줄 직선이지. 맞지? 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뭔가 광물이 매달려 있을 때 우리 결정의 모양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들이 광물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을 결정형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직선형 모양이 될까 결정형 모양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둥 모양입니다. 기둥 모양. 자,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가진다. 기둥 모양. 됐죠? 자, 그 다음에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 흑운모는 힘을 가했을 때 그냥 막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쪼개짐. 알겠죠? 자, 쪼개짐이 발달한다. 그리고 흑운모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는 통짜 모양으로 기둥 모양으로 일단 쪼개지는데 흑운모는 얇은 비늘 모양으로 쪼개져. 그래서 얇은 비늘 같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얘들은 힘을 가했을 때 쪼개짐이 발달했다. 됐죠? 자, 그리고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누가 결합을 하죠? 산소가 공유를 하죠. 산소 공유를 하는데 이 산소 공유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규산염 사면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디에 강하냐면 풍화에 강해. 그러면 가장 풍화에 강한 거는 누구일까요? 했을 때 가장 복잡한 게 누구였지? 기억나나? 제일 마지막 거 누구? 석영, 장석. 자, 이런 아이가 어디에 강하다? 풍화에 강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풍화에 강한 석영과 장석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자, 석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얘가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모든 산소를 공유합니다. 공유하는데, 자, 얘의 특징이 뭐냐면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규소와 산소로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모든 산소를 공유해서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진 게 석영이야. 알겠죠? 자, 근데 장석의 특징은 그래서 얘는 되게 투명해. 투명합니다. 자, 근데 장석은 규소 대신에 일부가 알루미늄 같은 양이온이 들어있어.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 등의 양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걸 장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 같은 양이온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자면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로 되어 있고 자, 이 지각은 뭘로 되어 있다? 지각은 뭘로 되어 있다?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죠.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92%가 뭐다?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메인이 규소인데 자, 규소는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4개의 원소랑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규소는 Si4+고 산소는 O2-인 상태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고 규산염 사면체가 여러 규칙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 합니다. 지각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결합을 하는데 규산염 사면체 단독으로 다른 양이온과 결합한 것을 독립형 구조를 하고 산소를 하나 공유한 것을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가 2개 엉쳐진 걸 복사슬 구조, 그리고 단사슬 구조가 쭉 해서 넓게 펼쳐진 걸 판상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가진 걸 망상 구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 침식이 강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암석도 기억을 해줘야 돼.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장석.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석영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가하면 깨져버립니다. 깨져.
알겠죠? 그래서 깨져버린다. 한 가지 더 깨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가하면 깨지는 게 감람석도 힘을 가해버리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다 깨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람석 깨짐. 깨지는 광물이야. 우리가 힘을 가하면 만약에 소금 같은 거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탁탁탁탁탁 알갱이가 생기고 너네 차유리 있지? 차유리 이렇게 깨지면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따다다닥 알갱이가 있잖아. 우리 이런 걸 보고 쪼개짐이 발달한다 하는데 그냥 일반 유리는 짜자작 다 깨져버리잖아. 이렇게 특징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지 않고 부서지는 걸 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깨지는 광물. 자, 깨지는 광물은 뭐냐면 감람석이랑 그 다음에 석영. 감람석이랑 석영이다. 아마 암석 여기 광물 중에서 중학교 때 이름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죠, 맞죠? 근데 대부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할 거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면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정의가 뭐냐면 일단은 주인공이 탄소야. 자, 탄소에 다른 원소가 결합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어떤 원소가 있냐면 수소라든지, 자, 그 다음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무슨 결합돼 있다? 공유 결합돼 있어. 탄소는 실제로 이온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돼 있다. 됐죠?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뭐를 구성하고 있냐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특히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자, 또 강아지 짖는 거 맞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핵산, DNA, RNA 있지? 자, DNA, RNA.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화물로 되어 있다. 이제 우리 탄소의 전자배치를 앞에서 배웠잖아, 맞지? 탄소의 전자배치. 몇 쪽인가요? 탄소는 몇 번인가요? 자, 탄소는 몇 번이지? 하나, 둘, 셋. 자, 탄소는 6번입니다. 6번. 알겠죠? 몇 쪽 원소죠? 탄소는 14족 원소야. 모르는 사람 주기율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족 원소로 14족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원소를 결합할 수 있다? 최대. 원소가 4개까지 결합 가능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탄소는 4개까지 결합 가능하고 다양한 원소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 자, 그리고 탄소는 생명체에서 엄청 중요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탄소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복잡한 분자를 만들 수 있어. 있다.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데 하면 밑에 보면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의 예를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그 밑에 나머지도 다 얘기를 할게요.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인데 가장 기본적인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탄소 C랑 그 다음에 수소 H인데 얘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메테인이 돼. 근데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안에 전자 2개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 4개가 있어서 원자과 전자 4개야. 근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그래서 얘들이 몇 쪽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18쪽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얘들이 공유 결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몇 개가 공유 결합돼 있다? 4개가 공유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메테인 분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본적인 얘가 탄소 화합물이 돼. 얘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이거 천연가스잖아, 그지?
천연가스입니다. 자, 일단 탄소화합물의 대표적인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을 보면 일단 탄소화합물은 얘들은 전부 다 어떤 물질이냐면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는 분자가 되게 큰 아이를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까만색이 전부 다 뭐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까만색이 탄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하얀색이 수소고 빨간색이 산소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뭐도 가지고 있냐면 질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지질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탄소를 보면 한 개가 이렇게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긴 복잡한 분자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단백질도 이렇게만 표현해놨지만 되게 긴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죠? 그래서 탄소는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무한대, 알겠죠? 탄소로 만들 수 있는 게. 탄소 플러스 알파로 만들 수 있는 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뭐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의 규칙성 마지막 내용인데 탄소는 탄소끼리 결합할 수 있어. 물론 빈자리에는 다른 원소가 와야 되는데 탄소끼리 무한대로 연결 가능합니다. 근데 탄소끼리 이렇게 길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해. 사슬. 사슬 뭔지 알지? 맞죠? 자, 체인, 사슬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는 자리에 탄소가 위에 이렇게 갖다 붙을 수도 있고 남는 자리에 탄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치기 했다 해서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소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뭐를 만들 수도 있냐면 고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고리 모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가능하냐면 탄소와 탄소끼리 두 번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 공유 결합할 수 있어. 네 번은 불가능해. 구조상으로 알겠죠? 전기적인 전자의 반발력이 너무 커서 네 번은 불가능하고 몇 번까지 가능하냐면 세 번까지 가능해. 그래서 삼중 결합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만으로도 사슬도 만들고 가지도 만들고 고리도 만들고 이중 결합도 하고 삼중 결합도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대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에는 많은 효소가 필요하잖아. 생명체에는 많은 효소가 필요하고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하고 뭐 기타 등등 우리 생명 활동이 필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다양한 물질이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관여를 해야 된다? 탄소 화합물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체의 중요한 물질은 탄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이 어떤 거냐면 여기 아까 전에 CH4가 메테인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H에 누가 붙냐면 Cl이 붙잖아. H 대신에 Cl이 붙으면 사염화탄소가 되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메테인은 아주 가벼운 가연성 기체, 그러니까 스스로 탈 수 있는 기체고 사염화탄소는 액체긴 한데 물보다 더 밀도가 큰 액체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원소가 되고 두 개가 바뀌어도 또 다른 원소가 되고 세 개가 바뀌면 또 다른 원소, 네 개가 바뀌면 또 다른 원소고 여기에 F가 붙어도 또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아주 탄소 화합물은 다양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정지시켜 놓고 개념 속속을 풀어주세요. 다 풀었지? 자, 1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뭘까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됐죠? 자, 2번. 규산형 광물의 구성 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이다.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해서 규산염 광물을 생성하는 경우에 서로의 뭐를 공유한다? 산소를 공유한다. 됐죠? 3번 탄소화합물의 구성 원소인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오겠죠?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단일 결합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중 결합은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삼중결합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보니까 이 탄소 하나에 그 가지가 4개가 붙어야 돼. 그래서 남은 데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탄소 하나에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탄소 하나에 1개, 2개니까 2개가 남아있죠. 자, 2개가 남아있어서 좀 이렇게 모양상 이렇게 펼쳐줍니다. 얘도 2개가 남았고 얘는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1개가 남았지. 그러면 이렇게 1개. 그래서 단일 결합 가능하고요. 이중 결합 가능하고 삼중 결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리,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 사시드 모양 이렇게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규산염 광물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 4개가 자 별표 쳐놓으세요. 공유 결합을 한 구조이다. 자, 규소는 플러스 4의 전하를 띠고 있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산소가 4개고 규소가 1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규소 1개에 산소가 4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자 얘는 SI4 4-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1 한 거랑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한 거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래서 SI에 O가 4개 결합되어 있고 4- 이렇게 띄고 있다.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자,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해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자,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 광물의 독립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독립형 구조야.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뭐라 했죠? 독감해서 감람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람석. 자, 감람석은 SiO4 4-를 이루므로 전하가 플러스 2인 양이온 2개랑 결합해야 돼. 그래야 얘가 곱하기 하면 플러스 4가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가 된다? 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규산염 사면체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 자 마그네슘 2개나 또는 철 2개나 또는 마그네슘 1개와 철 1개 이렇게 해서 규산염 사면체와 이런 거는 이제 무슨 결합이냐면 양이온과 다원자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 근데 다른 규산염 사면체에 산소를 공유하지 않아. 다른 규산염 사면체끼리. 그러니까 얘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이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구조에 해당한다? 독립형 구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감람석에서 볼 수 있는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독립형 구조.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자, 3번에 규산염 사면체와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자, 지금 여기가 규산염 사면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규산염 사면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규산염 사면체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다 공유가 돼 있죠? 공유하고 있죠. 맞죠? 공유는 서로 같이 가진다. 이런 개념이야. 맞지? 그래서 휘석은 규산염 사면체와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산소 1개를 공유하여 SI랑 O의 비율이 1:3으로 되므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SiO3 2- 휘석. 기억을 하세요. 자, 이때 마그네슘이나 철 1개가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해서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을 띱니다. 하나다. 알겠죠? 여기에 철 1개 들어오고 여기에 철 1개 들어오고 여기에 마그네슘 1개 들어오고 철 1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SiO3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 누가 붙는다고? 마그네슘 2+나 철 2+가 1개 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단사슬 구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단사슬이 서로 엇갈리면 이중사슬인 복사슬 구조, 3개가 공유하면 얇은 판 모양인 판상 구조, 4개가 공유하면 망상 구조가 된다. 자, 휘석에서 볼 수 있는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단사슬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했던 거 약간 정리하면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많이 길진 않았죠? 43분밖에 안 되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